자, 오늘 12월 8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의심스러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 바이오 주식들이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트를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여태까지 증시가 너무 강력하고 최고점을 돌파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을 깰 수가 없으니까 체크할 건 체크하고서 기계처럼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시가 무너지면서 한 방에 무너진 바이오 종목들 용기 있으신 분들이 잡아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럴 용기는 없고 나중에 또 계단식 상승이 좀 확실해지고 안전한 캔들이 유지가 되는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오전부터 계좌가 휘청거리다가 플러스로 겨우 되돌려 놓긴 했지만 오후장에 임자 잘못 만나서 오늘 박살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때문에 손실을 봤다기보다는 단타 치다가 가끔 걸리는 지독한 패턴에서 시장가 매도가 나올 때 초기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손실이 커지면서 오늘 힘들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잘못 걸린 종목이 앱코란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대로 반응 나올 때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찍히긴 했지만 지독한 캔들이 뜨면서 여기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도 한 마이너스 400까지 갔다가 다행히 LG전자를 잘 잡아가지고 플러스까지 되돌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앱코에서 버틸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 뻔했으며 요즘에 상승장이라서 어쨌든 계속 수익이 나긴 하지만 계좌에 수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중력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각종 허수 주문가,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 이렇게 내 돈을 뺏기 위한 사람들 천지이기 때문에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500만원 벌면 300만원 뺏어가려 하고 또 200만원, 300만원 벌면 그 이상 뺏어가려 하고 요즘에 위험한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제대로 잡아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시장이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좌를 지키는 것도 투자인데 이것도 잘 극복해 나가야지 그 다음 수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매매가 꼬인다 싶으면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력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당연히 무한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언젠간 나와야 되는 매도가 나온 것인데 이게 진짜 고점인지 아니면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JP 모간에서 너무 쓸어 담는다 싶더니 결국에 많은 종목에서 매도를 퍼부으면서 오늘 힘들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봤을 때 기관 투자자 얘들은 무슨 매도 버튼밖에 없는지 이쯤 되면은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시장 파괴자라 하더라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코스닥만 보더라도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매도만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 수급에 의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기관이 고점에 들어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단단한 대형주들도 외국인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면 좀 캔들이 무너지면서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외국인이 하루 이틀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으며 지금 캔들 보시면은 코스닥이 90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그전 고점 905포인트입니다. 일단 905포인트와 2018년 고점까지 뚫어주긴 했지만
이 뚫어주고 나서 이 자리를 못 지켜주었습니다. 뚫는 순간부터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지켜주지를 못하고 한 방에 내려오면서 최근의 고점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약 907포인트 정도, 그리고 그전 고점이 905.5포인트. 내려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뭐 여기서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을 안 해도 좀 안전한 캔들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조그마한 양봉이라도 계속 뜨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올라가다가 실패해버리고 아니면 추가 음봉이 뜨면서 이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면은 그 뒤부터는 당연히 캔들이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갑자기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1%라도 꾸준하게 이 몸통이 살아있는 양봉이 유지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캔들도 마찬가지. 하루 이틀 일단은 지켜봤다가 캔들이 좋게 나오면서 고점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못하고 안전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만 들어갈 것입니다. 과감하게 매수했다가 증시가 다시 반등해서 고점 뚫어주면은 그 과감하게 매수한 분들은 당연히 얻어갈 수 있는 수익금이 크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매매를 계속 하게 된다면 한두 번 맞추다가 한 번 미끌렸을 때 잃어야 될 게 많을 수가 있어서 저는 과감한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으며 의심스러운 음봉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그 하루 이틀 캔들이 어떻게 뜨는지 보고서 그 다음 매매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일단 코스피 하락이 나왔어도 삼성전자 아직 크게 무너지진 않았고, 하이닉스 고점에서 잠깐 쉬어가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만 보고서 아직 무너졌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스닥 캔들은 좀 위협적이긴 해도 코스피는 그래도 이거를 무조건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상승했던 이 캔들을 무너뜨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 수급, 하루 이틀 캔들이 어떻게 뜨는지 판단하고서 좀 안전해졌다 싶을 때만, 그때 확실할 때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고점에서 외국인의 350만 주 매도가 나왔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200만 주 이상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좀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추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제가 오전에 삼성 바이오도 좀 좋게 생각하고 이걸 공략을 하려 했는데 외국인이 그대로 빠지면서 계획과 어긋나 버려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때 좋게 떴던 캔들 아무렇지 않게 한 방에 무너뜨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서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진짜 오늘 작정하고서 단타 좀 쳐보자 생각하고서 어제 잠도 설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일단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고, 이건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원에 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차익 물량이 나오긴 나올 거니까 장 시작하고서 시초가에서 한 1, 2% 떨어지는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까지 해서 시초가에 가볍게 1억 매수하고, 그리고 1, 2%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작정하고서 오늘 한 10억 정도 좀 크게 들어가서 단타로 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4%까지 오늘 작정하고서 큰 금액으로 단타를 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단 1억 들어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원 바로 잡히는 게 JP 모간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하락했습니다. 이건 바로 계획과 어긋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초가에 매수한 것만 나중에 도저히 반등이 안 나오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가 하락할 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추가 매수나 다른 공략을 할 수가 없이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대로 빠졌습니다. 헬스케어 56만 주, 셀트리온 37만 주, 그리고 제약이 13만 주 들어왔는데 이 두 개의 영향 때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기관한테 의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으며 하루 이틀 잠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수량이 적을 것이고 기관이 들어올 때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작정하고서 하루에 기관 투자자가 50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기관 투자자 수급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외국인 수급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들어오면서 바로 양봉을 띄운다면은 그때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게다가 중요한 자리 그전 고점 36만 7천 원에서 멀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전 고점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마감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좋은 캔들 뜨면서 하루 이틀 정도 이거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어야지 그 다음 고점을 뚫어주는 단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와 똑같이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보다는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캔들이 무너지면서 마감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아이큐어나 제넥신이나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는 일신바이오가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8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이거 어차피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처럼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어차피 단기간에 나가야 될 물량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변수까지 생각했을 때 각자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초대형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은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44만 주가 들어왔으며 이거 단기간에 나가야 될 물량이라는 걸 계산하시고 적당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신규주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자리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오플로 같은 경우에는 그전 고점 돌파해서 오늘 시세가 나왔으며 명신산업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앱코도 오늘 이때 음봉 몸통 한 32,300원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 차트가 예쁘게 잡히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함정에 걸리면서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만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에서 잠깐 상승이 나왔다고 저점이라고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고점 근처까지 근접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지 신규주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 중에서도 클리노믹스가 보시면 상장 초기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음봉 이 대부분을 회복해주고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장중에 시초가 위에서 계속 거래가 꾸준하게 된다면 또 고점과 거래가 가까울 때 한 방에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규주는 항상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서 상장 초기 고점 근처까지 근접할 때가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 안전하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루 이틀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캔들이 어떻게 뜨는지 보고서 확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확실하게 나온다 싶을 때 들어가야지 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왔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간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